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우리가 민주당 하면은 항상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선거 관련된 문제이죠, 그쵸?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영구 과제 아닐까? 왜 도대체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유독 정말 유독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정말 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뇌피셜 같은 거는 있죠. 운동권 세력을 이제 그 대부분 민주당이 겪다 보니까 운동권 그 특유의 그 권위 의식이 됐거나 계급주의적인 어떤 생각, 그거를 바탕으로 남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차, 남자는 당연히 뭐 여자를 뭐 어떻게 해도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생각 같은 게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출이 된다. 뭐 별의별 이제 뭐 뇌피셜 같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건도 민주당의 정말 이 선과 관련된 그 추악스러움, 그리고 또 동시에 위선성까지도. 이 위선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맨날 지들은 입만 벌리면 막 페미니스트 같이 여성의 인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 제일 함부로 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번에는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했는지 녹취록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공개가 됐고 카톡까지도 다 공개가 됐고 제가 다 보여드릴 것인데, 누가 도대체 이런 저급스러운 짓을 했고 누가 또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바로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주인공 얼굴부터 일단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요. 자, 이 사람 혹시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박완주 전 의원인 사람입니다. 이 박완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5월 12일 날 민주당에서 이제 그 제명이 됐었습니다. 보좌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성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행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제명이 됐었는데, 뭐 딱 예상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86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제 안희정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희정계로 그렇게 이제 그 대선 때도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나중에 가서는 안희정을 또 막 비판하고 막 그랬었어요. 부끄러웠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근데 보니까 지나 뭐 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이 위선성이 진짜 적나라한 게, 박안주가 과거에 이제 그 박 전 시장 있지 않습니까? 박 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자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공개적인 메시지까지 냈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자성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도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라도 있든지.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에 있는 애들은 하나같이 정말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 어디 가서 진짜 막 다 막 공장에서 찍어내나 뇌를 갖다가.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충청도의 뉴스에서 단독 기사로 나온 것이, 결단코 아니라더니 추행 혐의 박안주 통화 녹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재판이 지금 이제 또 진행 중인데요. 공판 당시에도 박안주가 끝까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록을 들어봤더니만 피해자한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의 녹취록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늦어서 미안해. 아닙니다. 네. 그래, 내가 뭐 어저께 밤늦게 끝나고 아침에 잠깐 듣고 갔다 와서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진짜 몰랐어. 진짜 미안하고, 나는 그냥 그날 일이 그냥 네가 이해하고 해프닝으로 넘은 줄 알았던 것 자체가 진짜 미안하고, 네가 3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진짜 미안해. 어저께 그 부분은 뭐 하여튼간 하고 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네가 얘기한 것대로 그 시간 있으면 사전투표 독려해라. 아까 그 지침은 나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 보고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앞뒤 물어보서 한 것도 미안하고, 그거는 뭐 그거보다는 12월 9일 날 노래방에서 나는 뭐 진짜 그때 뭐 너를 뭐 여자로 보고 이런 건 아니고. 여자로 안 보고 그 노래방 도움으로 보셨습니까? 아니지, 그냥 예전처럼 그냥 가붓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전처럼 가붓하게 저희가 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 내보낸 건 기억나시죠? 걔 입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노래방에서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지. 같이 들어갔었던 거. 같이 있어. 네. 이따가 중간에 나가는 거야? 회장님이 내보내셨습니다. 아휴, 완전히. 내보내신
하시고 저랑 얘기로 그래 나는 그 얘기를 하시던 도중에 제가 얘기 안 통하니까 노래나 부르겠다고 일어나서 노래 마이크 잡는 순간에 그때 저한테 그렇게 물리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신 거예요. 아니 내 기억은 완전히 다 그리고 제가 그거면 진짜 나중에 뭐 진술이나 이런 거한테 정확하게 상하게 말하면 되겠지만 제가 뭐 그 기억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그때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때렸어요. 어깨랑 정강이를 제가 때리면서 떼어내는데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은 정말 뭐 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여전히. 어떻게 저를 알아버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을 그런 표현도 했어. 명확하게 녹취록을 들어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미안한 것 같은데 내가 구체적으로 막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잖아요, 지금 녹취록의 내용이. 그런데 법정에 가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싹 다 기억한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날에 이제 그 저녁에 있던 일들은 아주 소상히 답변을 잘하셨는데 술을 몇 병을 마셨는지, 거기에다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심지어 자리 배치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얘기했던 대화의 주제는 뭔지, 그 대화 주제가 또 의원실 직원들 그 승진과 관련된 문제였더라고요. 아니 그럼 더 이상 기억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몇 병을 마셨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배치가 어땠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기억한다면 더 이상 못 기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왜 이럴까요? 법정에 가서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나는 인사불성이 아니었고 명백하게 이성이 있었다. 그런데 추행했다라는 사실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딴 게 전부 다 기억이 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박완주 얘기를 갖다가 거짓말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후에 이 이제 그 추행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피해자분께서 박완주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그 카톡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이 카톡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장님, 뵙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서울 안 오신다고 하여 톡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목요일에 대한 기억이 어디까지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출근도 못하고 주말 내 끙끙 앓다가 오늘 간신히 출근합니다.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뭐예요? 박완주가 그런 식의 불미스러운 일을 나한테 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판에서 박완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기억난대. 뭐 몇 병 마셨는지 뭐 했는지 다 기억나. 근데 결단코 그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나 기억이 명백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카톡을 띡 보내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미쳤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해서 재판장께서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기억이 잘 나신다라고 하는 분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며칠 지나고 피해자가 저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아무 일 없었고 나는 기억도 안 난다. 그런 일 없었다. 왜 이런 식으로 반박하지 않으셨냐? 뭐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는 것이지.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녹취록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박완주가 뻔뻔하게 구라를 친다라는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주당 애들의 이 주특기가 뭐예요? 이것도 묻고 덮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또 보니까 참 진짜 징그럽고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2022년도 4월 달에 피해자가 관련돼 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그 피해자를 면직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3자를 동원해 사직서를 갖다가 위조시켜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 진짜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국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다 그냥 다 비슷한 거. 어떻게 맨날 이렇게 툭하면 조작하고 툭하면 구라치고 툭하면 거짓말합니까? 뻔뻔스럽게. 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보이는 반응도 가관입니다. 그 자료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믿어서 여태까지 왔던 것들을 네가 나를 배신을 한 거잖아. 어떤 점이 배신인지 모르겠다라고 피해자가 하니까 배신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너를 믿었다라는 것이 혐오스러워. 이게 뭐겠습니까? 네가 감히 뭔데 우리한테 피해를 줘? 네가 감히 뭔데 우리 의원님한테 피해를 줘? 이거 아닙니까? 딱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운동권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어떤 조직력, 얄팍한 어떤 그 집단주의적인 사고 아닙니까? 한 명의 어떤 피해자, 쥐뿔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 어떤 위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집단 전체를 위해서 니까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네가 감히 뭔데 이래? 이거를 지금 배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완주에 대해 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 나 때려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유 피해자 진짜 당신이 진짜 힘들었네, 우리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이거를 공론화 시켜보자, 이게 아니라 피해자를 갖다 배신자로 몰아가고 가짜 사직서를 써가지고 국회 사무처에다가 제출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정말 민주당 이것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뭐. 이 주제가 발생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 주제에 대처하는 방식, 구라치는 방식, 조작하는 방식까지도 너무나 지금까지랑 똑같다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갱생이 안 되는 것들이다. 이 표현 말고는 딱히 드릴 말이 없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